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19년 전기 산업기사 실기 1회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첫 그림부터 22점 특고합 이제 수원 설비에 대한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일반적인 거랑 약간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크게 모양이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이제 MOF죠. MOF를 중심으로 해서 수변전 설비는 이제 많이 보죠. MOF, PT하고 CT하고 이제 한 박스 안에 이제 넣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요걸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이제 차단기가 위쪽에 있는 경우가 있고, 이제 차단기가 이제 아래쪽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차단기가 2차 측에 있으면 1차 측 보호를 위해서 이제 파워 퓨즈 같은 거 이제 들어가야 되고, 좀 그런 것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케이블 헤드죠. CNCVW 이제 케이블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 이 자동 보장 구분 개팩이 있고, 그리고 일정 접지 같은 거. 기본적으로 이제 그냥 요 그림만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수변전에 관련된 기본 개념들을 여기다 대입하셔서 연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치까지 MOF 있고, 전력 측정하는 DM 있고, 이제 무효 전력 측정하는 거 있고, 그렇죠? 여기도 이제 PT 변압기 앞쪽에는 다 이제 퓨즈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여기도 이제 PT 앞에 1차 측에 퓨즈 있는 거고요. 이제 VCB 있고. 여기 CT 있죠? CT에는 관절 차단기하고 이제 지압계 전기 같이 연결되어 있고, 이제 그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VCB에 의해서 TR1, 여기도 이제 VCB인데 TR2가 이제 되어 있고, 여기에 조금 이제 특이한 게 있는데, 특이하다라고 할 것까지는 그렇긴 한데, 이 부분이 있는 거죠. 이 부분이 뭐냐면, 보통 이제 이렇게 한전에서 수용가 쪽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데 만약에 걔가 고장이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단전이 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아니면은 1차 측에 사고가 발생을 해서 한전으로부터 전원을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때에 이제 비상용 발전기를 돌려서 부하 이제 전력을 이제 공급을 하겠다 이제 그런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한전 쪽 그 수원 받는 쪽에 이제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다가 이제 고장이 나면 자동적으로 발전기 쪽으로 딱 자동적으로 옮겨줘야 되겠죠, 스위치. 그래서 ATS가 이제 여기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런 내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다음 약호의 명칭은 쓰시면 되죠. ASS랑 다 자동 고장 구동 개폐기, LA 피레기 다 아시는 것들이니까는. 이제 요거에 관련해서 이제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저희는 이 강의를 첫 강의로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원래 그 앞전에 계속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희는 모든 문제를 다 이제 설명을 못 해드리고 시간상 보통 이제 이런 계산 문제나 아니면 설명 꼭 필요한 문제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대충 이제 넘어가는 식으로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되니까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그냥 쭉 이제 한번 훑어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변압기 용량 구하십시오. 변압기 용량 구하는 거야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이거는 틀리시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거의 항시 나오잖아요. 그래서 변압기 용량은 어떻게 구하시냐면 부하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그걸 합하셔야 되는 건데 어쨌든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 곱하시고 그렇죠?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 곱하시고 보통 이제 설비 용량을 킬로와트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얘를 부등률과 역률로 나누셔서 단위는 kVA. 변압기 용량 구하는 것들은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식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되는 거죠. 얘는 이제 부하의 합이 나왔으니까 요게 300. 그렇죠? 그리고 수용률이 0.6. 그리고 부등률은 얘는 없고요. 역률하고 효율이 각각 0.8이니까는 이게 0.8. 효율은 보통 많이 나오진 않지만 혹시 나오면은 역률과 같이 나눠주시면 돼요. 각각이니까는 0.8 또 이제 대입을 하셔서 식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300 곱하기 0.6에 0.8 곱하기 0.8 이렇게. 그러면 이게 281.25가 나오는데
kVA죠. 좀 이제 주의할 점. 보통 이제 변압기 용량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선정하라는 식으로 많이 나와요. 예. 보통 뭐 최대 수요 전력을 구하십시오라고 하면은 그냥 이 상태로 계산을 이제 두면 되는데, 보통 이제 변압기 용량을 구하라고 할 경우에는 거기다 변압기 용량을 선정하십시오. 아니면 문제 중에서 표가 변압기 표준 전격 용량 표가 나오니까 요걸 그대로 답으로 쓰시면 안 되고 얘를 표준 용량으로 환산하셔서 쓰셔야 되겠고요. 이거보다 작으면은 과부하 걸리는 거니까 이거보다 큰 변압기 용량을 선정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럼 281보다 큰 거, 예, 거기 2번에 보시면 변압기 규모 용량이 100, 150, 225, 300이 나왔으니까 225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럼 300짜리를 용량, 표준 용량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AN은 이제 어떤, 여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거, 어떤 게 필요하냐면 CNCVW 케이블, 아니면 뭐 TR-CNCVW 케이블 뭐 이제 둘 중에 하나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4번 B의 명칭, 이제 아까 이거 설명드린 거죠. 자동적으로 고장이 났을 경우에 전환하는 이제 그런 개폐기가 필요하다. ATS, 다른 말로는 자동 전환 개폐기. 5번 변압기 결선도를 곡선도로 그리십시오. 변압기가 TR1이든 TR2든 상관이 없군요. 1차는 델타고 2차는 Y죠. 뭐 변압기 결산하시는 것도 많이 연습을 해두시면 좋죠.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하니까. 이렇게 변압기가 있는 경우에, 그죠? 이게 변압기 하나, 변압기 두 개, 변압기 세 개, 단상 변압기 이렇게 세 대가 있는 경우에 1차 측은 델타로 하고 2차 측은 Y로 하는 거니까는 두 개 묶고 뿅, 두 개 묶고 뿅, 두 개 묶고 뿅, 그쵸? Y 같은 경우도 Y는 이제 이렇게 생겼으니까요, 그쵸? 세 개의 상이 하나로 묶인 거죠. 하나, 둘, 세 개가 하나로 묶인 거. 그죠? 델타 결선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하나로 묶인 거죠. 두 개가 하나로. 그죠? 여기도 두 개가 하나로. 이렇게. 여기도 두 개가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를 하나로. 두 개를 하나로. 두 개를 하나로. 이렇게 묶은 거죠. 뭐 이런 결선하시는 것들은 뭐 워낙 연습을 많이 하셨을 테니까 이렇게 그리는 것 한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용량 30의 단상 주상 변압기가 있대요. 여기에다가 이제 30kg로 4시간 했을 경우에 일부 화율하고 전일 효율을 계산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글씨로 텍스트로 약간 좀 이해가 잘 안 가시면 그림을 그리는 게 좀 좋은데, 그러니까 어떤 이제 30kg짜리 변압기가 있는데 시간대별로 사용이 좀 달랐죠. 그래서 4시간 사용은 30kg가 사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8시간은 24kg를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시간 동안에는 8kg. 그렇죠? 시간대별로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12시간이고 10시간이니까 전체 24시간을 4시간 동안은 30, 8시간 동안은 24, 그다음에 나머지 10시간은 이제 8kW로 이제 변압기를 운전을 한 거죠. 그랬을 경우에 1부하율 및 전일 효율을 계산하십시오. 부하율은 어떻게 계산하죠? 합평체죠. 부하율은 평균 전력, 최대 수용 전력, 그렇죠? 곱하기 100. 평균 전력은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전체 사용한 전력, 시간대별로 사용한 전력을 다 더하시고 평균이니까는 24로 이제 나누시는 거죠. 그래서 평균 전력이 얼마예요? 30 곱하기 4 더하기 24 곱하기 8 더하기 8 곱하기 10. 요거를 24로 나누면 걔가 뭐냐면 평균 전력이 되는 거죠. 최대 전력은 얼마예요?
최대 전력은 30이죠. 제일 컸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한 부하. 그래서 여기다가 요 평균값 대입하시고 그다음에 최고에다가 최대 전력에다가 30 해가지고 이제 100 이러면 이제 부하율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54.44가 나온다라고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부하율 구하는 것도 좀 기존에 여러 번 나왔었던 문제들이니까는 확실히 좀 연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뭘 구하라고 했냐면 전일 효율을 구하십시오. 그렇죠? 전일 효율을 구하십시오. 효율을 구하는 식이 어떻게 되세요? 효율을 구하는 식은 출력에다가 출력 더하기 철손에다가 더하기 동손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하는 건데 전일 효율은 이제 24시간 동안 이제 얘를 사용하시는 경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부하가 지금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시간대별로 사용되어지는 부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얼마만큼이 걸리는 부하율도 여기다가 이제 고려를 조금 해주셔야죠. 그래서 여기 그 전일 효율을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요거 이제 얼마만큼의 부하가 걸렸는지 그리고 얘도 얼마만큼의 부하가 걸렸는지 n분의 1만큼의 부하가 걸렸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효율을 지금 저희가 식으로 쓰는 거예요. 기기 시간에 했었죠. 그리고 철소는 하루 동안이니까는 얘는 부하가 얼마나 걸렸느냐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손실이니까 하루 동안이니까 24시간. 그렇죠? 그리고 동소는 부하의 자승에 비례하는 관계가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랬을 경우에 일단 우리가 앞에서 계산한 값은 있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얼마냐면 아까 평균 전력 계산한 값. 얘가 얼마냐면 30 그 평균 전력을 계산한 값이 전체 사용한 그 전력을 계산하는 거죠. 요거 위에 것만 위에 것만 하시면 이게 얼마냐면은 392kWh, 392kWh 시간대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철소는 이제 24시간 동안 사용하는 거니까 철소는 얼마라고 했었냐면 아까 앞에서 동소는 500이고 철소는 200이죠. 200이니까 요거 지금 키로로 표현을 했으니까는 0.2kg로 표현을 하겠고요. 거기에다가 24시간, 그렇죠? 시간을 계산을 하시면 요거는 4.8kWh, 요거는 4.8kWh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요거랑 요거는 이제 크게 문제될 건 없었는데 요게 조금 복잡하죠. 요 부분이. 동손을 구하는 부분이 조금 복잡해요. 왜 복잡하냐면 동손이라고 하는 건 이제 I 자승의 R이기 때문에 부하의 제곱에 자승의 이제 관계가 되는 거니까 부하가 4시간 동안은 30만큼 걸리고요. 그 다음에 8시간 동안은 24만큼 걸리고 나머지 10시간 동안은 8만큼 걸리니까 부하율을 어떻게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냐면 처음 4시간 동안은 30분의 30 이게 4시간 동안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8시간 동안은 얘가 왜 30이냐면 그 변압기 용량이 30이니까 최대한 많이 걸려봤자 아까 전 부하가 걸려봤자 30밖에 못 걸리는 거죠. 얘 24의 제곱이 몇 시간 동안이냐면 8시간 동안. 지금 요거 계산하는 거 요거. n분의 1만큼. 부하가 전 부하가 아니라 2분의 1만큼의 부하 혹은 3분의 1만큼의 부하 이제 그거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8kg니까는 전 부하라면 30인데 그 중에서 8kg만 걸린 거죠. 10시간 동안. 해서 요거를 요 동선은 얼마냐면은 0.5니까 요거 다 계산해서 더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0.5를 곱하면 여기에 동선이 얼마가 나오냐면 4.92가 나온대요. 4.92 얘도 마찬가지로 kWh 시간을 다 계산을 한 거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제 식이 392에다가 392 더하기 4.8 더하기 4.92에서 곱하기 100을 하면 그러면 이제 전일 효율을 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답이 97.58이 되겠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이제 부하율 구하는 것까지는 이제 별거 아니었는데 여기가 조금 이제 복잡해졌고, 이 중에서도 철소는 어차피 그 24시간 일정하니까는 그 철소는 0.2에다가 24시간 곱해가지고 4.8 요거까지 괜찮고, 그리고 요것도 요거에 대한 전체 사용, 하루 동안 전체 사용한 양을 계산을 하면 되니까는 요거까지도 이제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요게 조금 문제가 됐어요. 동선. 동선이 부하의 제곱에 비례하는 관계가 있어서 전부하가 걸리면 상관이 없지만 얘는 전부하 30 중에서 24만큼의 부하만, 얘도 전부하 30 중에서 8kg만큼의 부하만 걸리더라. 그래서 거기에다가 시간을 곱하시고 걔를 다 합한 거에다 동선을 곱해서 전체 4.9이라는 값을 우리가 이제 유도를 해냈죠. 그래서 여기가 좀 이제 복잡하니까 이 부분만 연습을 좀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번 54.44고 2번 전일 효율은 97.58이고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뭐 3번 뭐 외우는 거니까 그렇죠? 트리코일 트리코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4번. 뭐 요것도 약간 일반적이지 않아서 그냥 설명만 드릴 건데, 일단은 요쪽이 이제 메인이에요. 요쪽은 이제 메인. 이쪽이 메인이에요. 여기 이제 전동기 부하가 이제 걸려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이쪽은 뭐냐면 고장이 났을 때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어떤 것을 보호하기 위한 거냐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선 3개의 그 CT가 연결되어 있는 것. 이게 뭐냐면 ZCT죠. ZCT. 영상 전류를 검출하는 것. 그렇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 GPT가 있죠. 그래서 1차 측, 2차 측, 3차 측 해가지고 GPT가 영상 전압을 검출을 하죠. 그래서 영상 전류와 영상 전압, 요거를 검출을 해서 고장이 났을 때 차단시키는 회로가 이제 이쪽 회로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메인 회로는 이제 노란색 회로고, 그래서 8번에 이제 개폐기 같은 거를 동작을 시켜서 전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동작을 시키는 거고, 요쪽에 있는 것도 뭐 많이 보시던 모양이죠. 진열 리액터하고 방전 코일하고 전력용 콘덴서. 그래서 오호조파 제거하고 콘덴서에 남아있는 잔류 전하를 방전하고 역류를 개선하고, 그렇죠? 그래서 뭐 SRTC, SC 뭐 이렇게 약어로 뭐 이렇게 쓰죠.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보면은 뭐 7번은 이제 퓨즈고 8번이 그냥 이제 스위치고, 1번에 뭐가 들어갈까요? 1번에 연결되어 있는 앞쪽에 보니까는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은 CT가 연결되어 있죠. CT 다음에 오는 거는 OC가 될 수도 있고 뭐 OCGR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어쨌거나 뭐 일반적인 걸로 따지면은 이제 OCR이 이제 가장 좀 적합하겠죠. 과전류 계전기. 그리고 여기 이제 전력 계산하고 적산하고, 여기 있는 게 뭐예요? 이렇게 Y자로 되어 있는 게 AS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각 상에 대한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것. 그러면 AS 후단에 나오는 건 뭐 있어요? 전류를 측정하는 거니까는 암페어계가 오겠죠. 뭐 이런 거죠. 뭐. 그래서 이쪽 쭉. 그리고 이제 이쪽. 이쪽은 이제 GPT하고 ZCT가 있는 GCT가 있는 부분이고, GPT하고 GCT가 연결했을 경우에 얘가 이제 고장이 난 부분을 판단을 하는 장치가 이제 보통 이제 뭐 SGR이나 그렇죠? 아니면 뭐 DGR 같은 거, 지압 방향 계전기, 선택 지압 계전기 뭐 이런 거 여기 들어가니까 뭐 쓰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4번. 여기 이제 GPT의 2차 측에 이제 전압기가 연결되어 있고, 여기 이제 고장이 났을 경우에 측정하는 계전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언더볼트 릴레이가 좀 들어가죠. 부속 전압 계전기가 들어가고, 근데 뭐 꼭 뭐 얘가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따지면은 뭐 다른 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경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UV 들어가고, 그다음에 5번에는 뭐 OVR 같은 거 들어가겠네요. OVGR, 지압 계전기. 여기는 영상 전압을 측정해야 되니까는 뭐 영상 변압기 뭐 이 정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쪽은
이쪽은 그림을 좀 다시 한번 그리면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3차측 GPT 3차측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오픈 델타 형식. 예. 그래서 여기에 영상 전압기 연결돼 있고 여기에 OVGR 같은 거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런 거고 이쪽은 뭐요? 예. 그래서 뭐 대충 뭐 썼어요.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죠. 뭐 보호기전기 명칭 뭐 이런 거 이제 여기 쭉 하면서 1번부터 쭉 이제 썼던 거고요. 그리고 7번부터 11번까지 표시된 것도 뭐 명칭이랑 뭐 전류표시, 개폐기, 뭐 직렬레이터 이런 것들 쭉 이제 보시면 되고 3번 문제만 푸시면 되겠네요. 3번 문제가 뭐냐면 전력용 콘덴서를 계산하십시오. 아까 이제 변압기 구하는 문제랑 마찬가지로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 구하시는 문제도 워낙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인 식은 세타1에 세타2. 요거를 좀 다시 한번 사용을 하면 P의 코사인 세타1 분의 사인 세타1 빼기 코사인 세타2 분의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2. 이렇게 썼을까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탄젠트가 이제 코사인 분의 사인이죠. 코사인 분의 사인이고 사인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의 전체 루트를 씌우는 거니까 앞에는 그냥 이렇게 사인으로 쓰고 뒤에는 요거를 조금 더 코사인에 대한 식으로 그냥 변형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개선 전의 역률, 여기는 개선 후의 역률을 이제 대입을 해서 푸는 경우죠. 저희 책에도 그냥 이제 식을 이제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서 풀었는데 이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계산기에 분수 집어넣는 게 실수할 수도 있어서 보통은 이제 요거 탄젠트를 이제 그대로 살려서 계산을 하죠. 예를 들어서 얘가 역률이 얼마냐면 역률이 85%다. 얘를 이제 여기 있는 값을 한번 보면 계산 전의 역률이 코사인 세타 1이 85%래요. 85%. 어쨌든 우리는 여기다가 세타 값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세타 1에 대한 값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요 식에서 세타 1을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하냐면 세타 1은 아크 코사인 0.85 이러면 세타 값이 구해진 코사인을 이제 넘겨서 역수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기에 보시면은 이제 요 아크 코사인에 대한 표시가 있으니까는 여기 세타 1 대신에 요걸 대입을 하면 이렇게 복잡한 분수를 계산 안 해도 문제 그 답을 찾아내기가 좀 더 용이하니까 그래서 책에 있는 풀이 말고 그냥 제가 이 풀이대로 사용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Q는 출력이 얼마라고 했냐면은 260이죠. 260 곱하기 탄젠트 아크 코사인 0.85 계산 전 이 사이에 곱하기 이런 거 안 넣어도 돼요. 빼기 탄젠트 역률을 얼마로 계산을 하는 거냐면 95%로 계산을 하는 거니까 계산 후의 역률 0.95. 그래서 계산기에 넣으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값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풀면은 뭐 75.68 뭐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네요. 다음 문제. 어떤 변전소의 공급 구역 내의 총 부하 용량이 전등이 60이고 600이고 동력이 800이고 어쩌고 저쩌고. 또 말로 돼 있으니까 그림을 좀 그려보죠. 대충 이런 건데 이제 부하에다가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전등 부하고 하나는 이제 동력 부하죠. 저희는 전등 부하고 전등 부하고 여기는 동력 부하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전등 부하는 얼마라고 했냐면 600kW 와트에 수용률이 얼마냐면 0.6 60%니까 그리고
그 수용과 간의 요 전등 간의 부등률이 1.2래요. 그리고 동력은 800kW. 800kW고 수용률이 얼마냐면 동력은 0.8 그리고 부등률이 동력은 1.6 이렇게 된 거고 변전소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제 메인이죠. 변전소에서 전등 부하와 동력 부하 간의 부등률이 1.4래요. 그리고 배전선의 전력 손실이 각각 10%라고 하네요. 손실이 10%. 요거는 부등률. 이것도 부등률. 말로 된 게 좀 이해가 잘 안 가면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그거 좀 정리가 되는 편이거든요. 이건 수용률. 얘도 수용률. 그렇죠? 네. 그래서 문제에서 뭘 물어본 거냐면 일단 전등의 종합 최대 수용 전력은 얼마만큼이 될까요? 여기에 최대 수용 전력이 얼마만큼이 될까요? 변압기 구하는 거랑 똑같죠. 역률만 안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1번은 전등 부하에 대한 최대 수용 전력은 얼마만큼이 될까요? 그러면 설비 용량에다가 처음에는 그냥 글씨를 한번 써볼까요?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 곱하시고 부등률. 그러면 설비 용량은 600이라고 했고요. 곱하기 수용률은 0.6이라고 했고 부등률은 1.2라고 했어요.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겠죠. 동력 부하는 얼마일까요? 동력 부하도 어차피 최대 수용 그 설비 용량에다 수용률에다가 부등률하는 건 똑같으니까 800에다가 곱하기 수용률 0.8에다가 부등률 1.6. 그렇죠? 전등일 경우가 계산하면 요거 300 나온대요. 300kW. 요거는 계산하면 동력은 계산하면은 400 나온대요. 그럼 1번하고 2번 끝났네요. 네. 그 3번 변전소에서 공급하는 최대 전력이 얼마일까요? 이제 각각의 부하가 이놈하고 이놈이 300하고 400이 나왔대요. 그러면 이 변압기 용량 얼마짜리를 하시면 되냐면 요거의 합을 전체 부등률과 손실에 대한 걸 고려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전체 변압기 용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300 더하기 400개 부등률 1.4에다가 곱하기 손실 10%를 더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는 원래 것보다 조금 더 크게 만들어야 되죠. 용량을. 그래서 원래는 1인데 손실이 10%니까는 0.1만큼 더해서 이제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죠. 해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 550kW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됐죠? 이건 이제 다 그냥 변압기 구하는 걸로 뭐 끝나는 건데 워낙 이제 말이 앞뒤로 복잡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거 할 때는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한 다음에 문제를 풀면 조금 더 편하겠다. 이제 뭐 그런 거죠. 6번, 뭐 필회기에 관련된 내용들 뭐 워낙 뭐 전력 시간에도 많이 하셨을 테니까 하여튼 이렇게 최근 유형 중에 하나예요. 필기 시험에 나왔었던 것들이 실기 시험에 나오는 게 하여튼 최근 유형 중에 하나니까는 꾸준히 필기에서 나왔던 내용들도 가끔 정리된 그 요약된 노트 같은 거 있으면은 참고 삼아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시 보호계전기의 종류는 한시, 말을 바꾸면 시한이죠. 그래서 어느 일정 시간 이후에 동작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계전기를 이제 한시 계전기라고 합니다. 뭐 정한시형, 반한시형 뭐 이런 거 있으니까는. 뭐 밑에 설명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또 전력 시간에 아마 그 정한시, 반한시 뭐 이런 거 내용 하셨을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개경 밸류의 목적과 전격 부담에 대해서 뭐 목적은 뭐 다 아시듯이 대절로 소절로 변성해서 계전기나 계기나 계전기 이제 공급을 하는 거고, 전격 부담은 그 2차 측에 걸 수 있는 부하의 한도를 이제 의미를 하죠. 그래서 이제 뭐 VA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 좀 그런 것들 보시면 되고. 실내 바닥에 3m 떨어진 데에 300칸델라 전등이 점등되어 있는데, 전등 바로 아래에서 수평으로 4m 떨어진 곳에 수평면 조도가 얼마인지 구하십시오. 네, 수평면 조도의 문제가 나왔어요. 그림을 그리 잘 모르면. 여기 이제 조명이 있어요. 이 조명이 얼마짜리냐면 300칸델라짜리죠. 300칸델라짜리가 있고, 광도가 이제 300인 게 있는 거고, 실내 바닥에서 3m 떨어졌죠. 실내 바닥에서 3m만큼 떨어진 곳에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전등 바로 아래에서 수평으로 4m 떨어진 곳에 대한 요 수평면 조도가 얼마일까요? 이런 거죠. 여기 수평면 조도가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수평면 조도는 어떻게 구하냐면 식은, 보통 이제 EH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식은 거리의 제곱 거리의 제곱의 광도에다가 코사인 세타죠. 여기서 말하는 세타는 어디를 말하냐면 여기를 말합니다. 여기가 세타예요. 광원에서의 각, 이게 이제 세타죠. 그래서 요 수평면 조도가 얼마일까요? 일단 얘를 구하려면은 광도는 나와 있어요. 광도는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은 300으로 나와 있죠. 요거는 이제 i에다가 이제 대입을 하시면 되고. 요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r입니다. 빗면이죠. 빗면이 이제 r인데, 여기서 얘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피타고라스의 정리죠. 얘가 직각삼각형이니까 r은 3의 제곱, 4의 제곱, 루트를 씌우면 5가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삼각함수에 대한 그 몇 가지 값들은 암기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여기가 3, 4, 5, 6, 8, 10 요 정도는 이제 암기를 하시면 좋죠. 계산 안 하고도 쉽게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있으니까. 물론 여기 3하고 4가 위치가 바뀐다고 R값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얘가 3이든 얘가 3이든 상관없고, 3, 4든 아니면 3, 4든 상관없어요. 어쨌거나 3, 4, 5. 그래서 이 빗변이 이제 5가 되겠다. 그럼 여기는 5를 대입을 하시면 되죠. 5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되죠. 그럼 코사인 세타가 얼마일까요? 코사인은 그 각을 끼고, 세타라는 각을 끼고 도는 게 코사인이죠. 그러니까 세타가 여기니까 각을 어떻게 껴요? 이렇게 끼고 도는 거죠. 그럼 코사인 세타는 얼마게요? 이렇게 끼고 도는 건데 R이 5라고 했으니까는 5분의 3이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따라서 수평면 조도는 5의 제곱에 300 곱하기 5분의 3. 이게 이제 수평면 조도를 구하는 값이 되겠죠. 이 바닥면에 대한 조도예요. 광원이 여기에서 불을 비췄을 때 이 바닥의 조도가 얼마만큼 될까요? 이제 그게 수평면 조도인 거죠. 그래서 문제를 풀면 7.2가 답이 나온다라고 하네요. 거기 이제 해설에 아까 여기 설명 드렸던 거 조금 더 이쁜 그림으로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법선 조도는 그 광원에서 수직인 면에 대한 조도가 이제 법선 조도고, 수평면 조도는 말 그대로 수평면에 비춰지는 조도, 수직면 조도는 수직으로 세워진 이 면에 대한 조도를 수직면 조도라고 이제 합니다. 식들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번 문제.
비상용 조명 부하의 전류를 이제 구하라고 했어요. 뭐 위에도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말이 나왔는데, 이제 비상용 조명에 대한 이제 부하 전류를 구하십시오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뭐 이제 보통 이제 전류 구하는 거는 이제 뭐 용량을 이제 전압으로 나누시면 되는 거니까, 여기 용량이 얼마냐면 40W가 120등이 있고요. 40W가 120등이 있고, 그리고 60W짜리가 50등이 있대요. 60W짜리가 50등이 있대요. 그때의 전압은 얼마냐면 제일 끝에 나와 있어요. 문제 제일 마지막에 단 비상용 조명 부하의 전압이 얼마냐면 100으로 한다. 그러니까 얘를 100으로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죠. 그러면 부하 전류가 얼마냐면 78A가 나온대요. 78A. 뭐 부하 전류는 그냥 이렇게 뭐 구하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H형 납축전지의 셀수가 얼마만큼이 될까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허용 최저 전압을 얼마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90V만큼은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몇 셀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건데, 셀당 전압이 얼마냐면 1.7이에요. 셀당. 한 셀당 1.7이니까는 걔를 전체 전압으로 나누면, 그러면 이제 몇 셀이 필요한지 알 수 있겠죠. 그랬을 때에 한 셀의 여유를 더 준다라고 했으니까는 이렇게 나오는 셀에다가 플러스 1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계산을 하면 아까 1.7분의 90을 한 게 52.94가 나온대요. 근데 절상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53개가 되는데, 거기다 한 셀에 더 여유를 주어야 하니까는 54개가 이제 전체 셀수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3번, HS의 납축전지의 용량이 어떻게 될까요? 경용 용량 저하율은 0.8이죠. 웬만하면 0.8이죠. 여기 표가 나와 있는데, 문제의 조건에 맞게 용량 환산 시간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여기에다가 용량 환산 시간을 곱하고, 그리고 이제 전류값을 계산을 해서, 여기 0.8이라고 했으니까는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니까, 이 용량 환산 시간이 이제 얼마인지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문제에서 무슨 형이라고 했냐면, 두 번째 줄 제일 첫 번째에 HS형이다라고 했어요. HS형. 그리고 몇 분간 사용한다라고 했냐면 30분간 사용한다 이렇게 됐죠. 30분간. 그리고 아까 셀당 전압이 얼마라고 했냐면 1.7V라고 했고요. 그리고 최저 축전지 온도가 5도씨다라고 했죠. 문제 나왔죠? 여기 쭉 HS형이 5도씨인 경우, 그리고 30분에 1.7V인 경우, 그러면 용량 환산 시간이 얼마냐면 1.2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밑에를 K로 적었던 것 같은데, 용량 환산 개수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구하시는 거니까, 여기는 0.8, 요거 계산했죠. 1.22, 전류가 아까 얼마가 났어요? 78 해서 계산을 하면 축전지 용량을 구할 수가 있겠다더라.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답이 118.95A가 된다. 그래서 표만 보는 거, 표 보는 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11번, 뭐 큐비클식 수연 설비 차단기 종류에 따라서 12형이 있고, 뭐 이제 퓨즈랑 파워 퓨즈랑 12가 같이 있느냐, 아니면 뭐 12만 있느냐, 이제 뭐 그런 거
세 가지 정도가 있으니까는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명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에서 광소, 조도, 강도는 거기 정의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림으로 보여서 이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광속이 이제 그런 에너지량 중에서 이제 빛으로 느끼는 부분 뭐 그런 건데 눈으로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눈부심, 뭐 휘도 이런 것들은 뭐 눈부셔 이러니까 알 수 있는데 나머지들은 뭐 말로 해도 뭐 조도는 이제 뭐 면적당 입사 광속이니까는 뭐 광도도 뭐 입체각으로 발생되는 광속 뭐 설명하면 좀 길어지니까 대충 그렇구나 뭐 그런 게 있구나라고 이제 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13번 신설 공장의 부하 설비가 표와 같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것도 하나 이렇게 표가 나왔어요. 변압기 군이 있는데 요거 좀 주의하시고 요 두 개는 같은 군에 속해 있고요. 그다음에 B군하고 C군이 있다. 그러니까 만약 계산을 하게 되면 요 두 개는 같이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죠. 요거는 따로따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일단 그걸 살펴보시면서 A 변압기의 최대 수용 전력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지금 문제가 첫 번째 문제에서부터 계속 변압기 용량 이런 거에 관련된 이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것도 중복되게 또 나오네요. 그래서 일단 뭐 A군 부하에 대해서 용량을 한번 계산해 보면 출력에다가 수용률 그쵸?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그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부등률로 나누시면 되는 거죠. 킬로와트로 물어봤으니까는 역률로 요거는 굳이 안 나누셔도 돼요. 1번 문제 보시면 A 변압기의 최대 수용 전력 그 1번 문제 보시면 각 변압기군의 최대 수용 전력이 몇 킬로와트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역률로 나누면 안 되죠. 역률로 나누면 kVA가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50 곱하기 0.6에 플러스 85 곱하기 0.4를 부등률이 1.3으로 이제 계산을 하시는 거죠. 그럼 요게 계산이 되면 49.23이 된대요. 49.23 킬로와트죠. kVA 아니에요. 역률 해주시면 안 돼요. 뭐 이거 있다고 무조건 막 다 하고 싶어서 계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항상 좀 주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B B는 요거죠. 85, 40 0.4 부등률은 85, 4가 아니지 세 번째 60, 80이죠. 60, 80 60 곱하기 0.8에 부등률은 1.1 C는 100에 60이죠. 100 곱하기 0.6에 부등률이 1.3 그렇죠? 그래서 B는 뭐 40.64고 뭐 40.15고 뭐 됐고 1번은 됐고 두 번째 효율이 98%일 경우에 변압기의 최소 용량을 구하십시오. 지우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요 A군에 해당하는 용량 구했죠. 뭐 40 얼마 얘도 구했고요. 얘도 구했죠. 그랬을 경우에 전체 변압기가 아니고 A 변압기, 그러니까 요거 처음에 이제 요거에 대한 변압기가 아까는 이제 최대 수용 전력을 구하는 거여서 역률을 계산하지 않았는데 요거는 이제 변압기 용량을 구하라고 했으니까는 이제 역률까지 이제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앞에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그쵸. 이제 뭐 책에서는 이제 다 풀긴 했는데 저희는 아까 1번에서 풀었던 거를 좀 이제 해보면 그걸 사용을 해보면 얘가 49.23이었는데 요 49.23에서 역률하고 효율만 나누시면 되는 거잖아요. 역률은 0.8 그리고 효율은 변압기 효율이 98%라고 했으니까는 0.98 그렇죠?
식 좀 다 쓰기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나오는 것 중에서 나누시면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요거 나온 값에서 요걸로 나누면 되고, C도 마찬가지로 요거 나온 값을 0.8 나누기 0.98로 하시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 2번 아까 문제 잠깐 보시면 뭐 이제 풀이는 책에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뭐 이렇게 푸는 이제 과정은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변압기의 최소 용량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이 경우는 그냥 계산값을 그대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계산이 얼마가 나왔다 그러면 소수점 이하가 나오도록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얘가 선정하십시오 이렇게 계산해서 요 변압기 최소 용량이 아니라 각 변압기 용량을 선정하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값들을 선정을 해야죠. 그래서 뭐 1번 같은 경우에는 60이 나왔으니까는 앞에 보시면 앞에 안 나왔네요. 75짜리가 없네. 뒤에도 변압기 용량이 나왔던 표를 제가 봤는데요. 기사에서 본 건가요? (50하고) (100이) 기억이 나는데 그 중간에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서 어쨌거나 만약에 용량이 주어지면 선정하라는 말이 나오면 변압기 용량을 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다른 파트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하여튼 뭐, 하여튼 얘는 그걸 선정하라는 건 아니니까는 그대로 써도 된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다시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보시면 됩니다. 계속 이제 변압기 용량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14번. 단상 2선식 옥내배선에서 소비전력 60이고 역률이 65%인 형광등 100등을 설치하고자 한다. 분기회로를 15화표 분기회로를 한다면 분기회로 수는 몇 회선이 필요할까요? 분기회로 우리 어떻게 구할까요? 분기회로는 총 용량, 그 수용가에 대한 총 용량을 한 회로 용량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죠. 글씨가 이렇게 잘 안 써질까요, 오늘따라? 전체 용량을 한 회로 용량으로, 한 회로에 대한 용량으로 나누면 되는데, 이 한 회로 용량 단위가 VA니까 보통 뭐 3300 이제 쓰기도 하고요. 여기에서는 15A 분기 회로로 하고, 전압은 단상 2선식 200V라고 했으니까 요 한 회로 용량이 얼마냐면 200 곱하기 15가 되겠죠. 그럼 이제 뭐 어떤 걸 알면 되는지 위에 전체 부하가 얼마인지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소비 전력이 60W고 역률이 65%인 형광등이 100등이 있겠다. 그럼 부하 용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60W에 역률이 0.65에 100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걔를 이제 한 회로 용량으로 나누면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이 한 개 회로의 부하 전류는 분기 회로 용량의 80%를 하겠다라고 했으니까는 한 회로 용량의 80%니까 0.8로 나눠 주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걸 이제 총 계산을 하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3.85회로가 나오니까 얘도 절상하는 거죠. 그래서 총 4회로 15A 분기 4회로가 되겠다. 뭐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개념 자체는 어려운 건 아니죠. 전체 용량을 한 회로 용량으로 나누어서 분기 회로 수를 구한다. 이제 그것만 좀 아시면 되고, 한 회로 용량이 정확히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부하의 전압과
그리고 몇 암페어짜리 분기회로인지는 나올 테니까 그걸 계산하면 한 회로 용량이 된다. 이제 그 정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5번 문제를 이제 풀 건데요. 15번 문제 보니까 Y결선된 이제 역류 개선용 진상 콘덴서 용량이 1kVA에 적합한 표준 규격에 대한 콘덴서 용량을 선정하십시오라고 했는데, 보통 이제 뭐 시중에서 판매되는 것들이나 아니면 내선 규정에 나오는 것들이나 다 삼상 일괄에 대한 콘덴서 용량을 나타내기 때문에 계산식은 그냥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전 용량 같은 경우에 오메가 C V의 제곱이고, 오메가에 대한 값은 이제 2파이 F니까는 2파이 F의 C의 전압의 제곱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고, 주파수는 보통 이제 60Hz가 이제 나오죠. 그래서 책에도 보시면 조건에 60Hz라고 나오고, 요거 이제 구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요게 얼마인지를 이제 구하는 거고, 그리고 전압이 얼마였냐면 380이다라고 했으니까는, 근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진상 콘덴서 용량이 1kVA가 되는 요거를 이제 구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그럼 C는 어떻게 돼요? 전전 용량은 나머지 이제 반대로 넘기시면 되는 거니까는 2파이 곱하기 60 곱하기 380의 제곱에 1kg니까는 10의 3승 이제 계산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면 단위가 마이크로페럿을 이제 물어봤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냥 페럿 값이 나오는 거고요. 마이크로페럿으로 바꾸시려면 10의 6승을 곱하시면은 이게 이제 마이크로페럿이 되는 거니까 값은 이제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파이 곱하기 60 곱하기 380의 자승분의 1000 해서 곱하기 10의 6승 하면은 마이크로페럿이 되는 거니까 요게 값이 얼마가 나왔냐 했더니 18.37 마이크로페럿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근데 요거를 선정하십시오라고 했으니까는 요거보다 하나 큰 거, 그러니까 20짜리를 선정을 하시면 되겠죠. 20 마이크로페럿. 그렇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필기 시간에 이제 보셨던 이제 시기니까는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네, 필기시험 문제죠. 뭐 필기시험 때 많이 하셨죠? 22.9kV 중성점 다중접지 방식의 대지간 절연 에러 시험 저압이 얼마냐, 그리고 몇 분간 견뎌야 되냐, 10분간 견뎌야죠. 그리고 22.9 중성성 다중접지 방식 25kg 이하의 중성점 다중접지 방식일 경우에 시험은 0.92배만큼 해가지고 시험을 하시는 거니까 22,900에 0.92배 한 만큼의 시험 전압을 가하는 거죠. 10분간. 이게 얼마냐면 21068V. 그쵸? 이만큼의 시험 전압으로 10분간 견디어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회 전기 산업기사 실기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